안녕하세요. 이력지원처 김대영 차장입니다. 검증산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이 검증산식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검증산식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당월, 전월, 사육검증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도축신고검증,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로직 자체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월 사육검증과 전월 사육검증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월 사육검증은 사육수수가 전월이라는 점, 그리고 양수, 양도, 도축신고에 당월이라는 점, 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전월 사육검증에서는 전전월, 그리고 양수, 양도, 도축은 전월, 이렇게 적용되는 구조만 다를 뿐이지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축신고 검증에서는 사육수 전월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0.98이 적용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사육검증에서는 폐사율이 적용된 0.02를 반영한다. 로직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육수수 전월에 19만 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 양도, 도축이 없는데요. 이건 0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양수를 받았다면 이거는 플러스 값이 될 테고요. 플러스, 양도나 도축은 내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양수 값이 크다면 플러스로 남게 되겠고, 양도나 도축 값이 더 크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육수 전월은 동일한 값이 입력이 됩니다. 19만 수. 그리고 여기에서 폐사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만 수에서 0.02%만큼 폐사율이 적용이 되고 나면 사육추정 값은 18만 6,200수가 되는데요. 2%니까 3,800수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육추정 값은 18만 6,200수가 이 농장에서 폐사율을 적용하고 나면 이 정도가 사육되고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당월 사육수수가 18만 수로 신청이 됐다면 사육추정 개체수보다 적죠. 18만 6,200수보다 18만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검증값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6,200수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고요. 오류율은 사육수수 당월분의 검증값입니다. 18만 수분의 6,200수를 계산해서 3.4%의 오류율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10% 이내로 차이 나는 경우는 일치의 값을 부여를 했고요. 10%를 초과하는 값은 불일치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10%를 초과하는 것을 불일치로 잡는데 이 구간을 15%로 조정했다고 해서 크게 개념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류율, 우리가 오류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대를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다. 이 로직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전월 사육검증은 당월 사육검증과 로직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검증값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구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검증산식값이 아니고 논리적 접근을 해야 되는 값입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당월에 도축이 있었는데 전월 사육이 없었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당월에 도축이 있습니다. 4월달 당월 도축이 있는데요. 전월 사육은 없습니다. 이거죠?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사육현황 신고가 없었는데 도축이 됐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값에서 제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되는 값은 제외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증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 로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포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이 값들은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농가의 논리적 검증은 일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로직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외라는 값이 표현이 되면 불일치가 나오게 되고 점검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농장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 최종 일치가 되고 이 농장은 논리적 접근값으로 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 포함 이 개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제외다.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장은 산란계 실용계입니다. 그리고 사육현황 신고를 잘 해주고 계신데, 다만 전월의 사육현황 신고 값에서 이상한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82,798수를 설명할 수 있는 양수 신고 데이터가 없네요. 그렇죠? 전월 사육 검증 값에서는 당연히
불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월달을 볼까요? 3월달에는 2월달에 신고되었던 값에서 3월달에 그대로 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158,273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수신고 값은 없었고 외부에서 증가되는 요인 없이 그대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값은 검증을 했을 때 오류율이 1.7% 그리고 검증 결과는 일치로 보여지는 값입니다. 만약 2월 달에 이 값을 설명할 수 있는 양수신고 데이터가 있었다면 2월 달도 일치, 3월 달도 일치가 나왔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전월 사육 현황 신고는 40만 수, 전월은 46만 수, 그리고 당월은 55만 9,700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월 달에 이 6만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양수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월에 사육검증을 해보면 당연히 불일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6만 수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55만 9,700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99,700수만큼 늘었는데 이 데이터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상태를 보니까 어때요? 미신고죠?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99,700수가 신고가 되었다면 양수신고도 되었고 사육현황 신고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월달은 일치가 나왔겠죠.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이 값은 불일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예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은 오리 농장인데요. 보세요.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육현황 신고는 없습니다. 영수신고가 되어 있어요. 검증 로직상에서는 전월의 사육검증은 1월달에 사육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영수기 때문에 일치, 3월달도 영수기 때문에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어떠한 경우일까요? 오리 농장이고 신고월이 겨울철이죠. 1, 2, 3월달.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휴지기 농장일 수도 있고요.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농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농장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결과 겨울철 휴지기 농장이 맞다. 그리고 4월 달에 입식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양수신고와 사육현황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독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란계 실용계 농장입니다. 21만 수씩 계속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검증 로직상에서 같은 수식으로 적용이 되면 오류율은 얼마일까요? 폐사율에 해당하는 2%만큼만 오류율로 계산이 될 텐데요. 보시면 오류율이 2%입니다. 같은 사육수수가 신고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 로직상으로 폐사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2%의 값에서 차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값은 오류율이 2%로 잡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입니다. 지금 토종닭 실용계 농장인데요. 80수, 80수, 80수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수수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오류율은 2%씩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때요? 80수, 사육수수 자체가 적을수록 수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검증가 2마리 차이인데 오류율이 2%로 잡히는 부분이죠. 이 농장은 자가소비나 산가금 거래에 해당하는 유형일 수 있기 때문에 사육수수가 적을수록 수수 차이에 민감합니다. 일정 사육 규모 이하의 농장들은 검증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농장은 6개 종계 농장입니다. 전전월의 사육현황 신고가 영수였는데요. 전월에는 갑자기 99,446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가한 이 사육수수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니까 10만 844수가 2월 달에 양수 신고가 되었고 모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0만 844수가 양수 신고가 되어서 그 중에 99,446수를 사육현황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검증 로직을 살펴보면 검증 결과는 일치가 됩니다. 양수 신고가 되었고 사육현황 신고도 오차 범위 내에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장의 검증 결과는 일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3월달은 어떨까요? 3월달에는 추가적인 양수 신고는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신고가 이루어졌죠. 97,000수. 검증을 해보니까 419수, 우리가 추정한 값과는 419수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류율은 0.4%였고 검증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검증산식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토종닭입니다. 이 토종닭 순계인데요. 6개월 이상 개체는 1277, 1249, 1235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 역시도 폐사율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농장은 외부에서 별도로 양수신고 될 만한
거리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도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전월 사육 검증을 해보니까 오류율은 0.2%로 일치가 나오는 것이고 3월 달에는 0.9% 오류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적절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은요, 사육 축종은 6개고요. 전전월에 5만 수가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월에는 사육 신고 없습니다. 당월에는 55,680수가 신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확인을 해볼게요. 전월은 어때요? 전월은 사육 신고 0이기 때문에 오류율 검증 결과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치다 불일치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불일치에 가까운 값이지만 이것은 추가적으로 논리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도축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맞는 값이죠. 그런데 도축 신고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사육 현황 신고가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개이기 때문에 1월 8일날 들어왔다면 2월 초 정도에는 도축이 들어갔을 테고요. 2월 말에는 없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3월 달에 55,680수가 신고가 되었는데 이 55,680수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양수 신고가 존재를 하지만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 55,680수를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3월 달 사육 검증에서는 오류율이 100%고요. 검증 결과는 불일치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검증 산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검증 로직 자체를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당월의 사육검증, 당월의 사육현황 신고, 전월의 사육현황 신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만 있다면 그것이 양수, 양도, 도축이 되겠죠. 이 데이터만 있다면 이 검증 산식은 오류율이 10% 이내로 그리고 검증 결과는 일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농장은 이 데이터가 없어서 불일치구나, 이 데이터가 있다면 신고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이것은 일치였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육현황 신고의 검증 로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